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시선법의 마지막 단락인 제법이 둘이 아닌 대법을 모르는 병든 선과 참선, 참된 선인 무시선의 강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법이 둘이 아닌 대법을 모르는 병든 선입니다. 자, 이 대목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래 선을 닦는 무리가 선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여 처자가 있어도 못할 것이요 직업을 가져도 못할 것이라 하여 산중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야만 선을 할 수 있다는 주견을 가진 사람이 많나니 이것이 제법이 둘 아닌 대법을 모르는 연고라. 만일 앉아서만 선을 하는 것일진데 서는 때는 선을 못하게 될 것이니 앉아서만 하고 서서 못하는 선은 병든 선이라. 이게 진짜 강력한 말이죠. 병든 선이라. 어찌 중생을 건지는 대법이 되리요. 중생을 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품의 자체가 한갓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게 한갓이라는 표현도 참 재밌는 말입니다. 한갓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니 만일 무정물과 같은 선, 이게 또 참 강력한 펀치입니다. 무정물 같은 선을 닦을진데 우리가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성품을 단련하는 성공부가 아니요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일이니라. 성품을 단련하는 성공부라는 말이 나오고 무용한 병신을 만든다고 나옵니다. 무정물 같은 선은 무용한 병신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에 펀치가 엄청 센 말들이 많이 나와서 흐름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선, 우리가 선이라고 할 때 대종사님이 말하는 선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겁니다. 이게 정의죠. 이게 선 공부는 성품을 채받아서 이 성품짜리로 마음을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달리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품짜리는 본래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떠난 적이 없는 원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망각할 뿐이지 그 자리에는 떠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선공부는 부부를 비롯한 부모, 자녀 간, 형제 간 등 가족관계 속에서도 수행할 수 있으며 산업공상 등의 일터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 이 성품짜리는요, 내가 망각할 뿐이지 그게 어디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만 사용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가족도 직장도 떠나 조용한 곳에서 앉아서 하는 선이야, 이렇게 앉아서 딱 해야만 선의 깊은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만 고집한다면, 여긴 이렇게만 이것에 집착해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그 길만 고집한다면 이는 제법이 둘이 아닌 대법을 모르는 병든 선이라는 겁니다. 아니, 아까 말한 대로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짜리가 앉을 때만 있고 쓸 때는 없고, 또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없고, 가족을 떠나서 어디 조용한 곳에서 있으면 그때는 있고, 그러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법이 둘이 아닌 이 대법을 모르게 돼서 이게 결국 이 선을 한다는 것이 병든 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법이 둘이 아닌 성품, 제법이 둘이 아닌 자리가 우리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짜리인데, 이 성품은 망각할 수는 있어도 대법인 이 성품 자체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있어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이 성품 단련의 선공부, 이 센 말입니다. 성품 단련의 선공부는 앉아서뿐만 아니라 서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으며 한가할 때뿐만 아니라 시끄러운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공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견은 집착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안 돼, 그 길로만 해야만 돼, 이런 건데, 우리가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제법이 둘이 아닌 이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이 각자의 성품, 이 성품을 단련한 성공부에 딱 자리 잡으면 언제 어디서나 다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품 단련의 성공부는 제법이 둘이 아닌 대법이요. 중생을 건지는 대법이 된다는 겁니다. 이 대법이라고 할 때 이 대는 탁월하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대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성품자리가 공적하다고 하여 이게 텅 비고 고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공적하다고 해서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무정물과 같은 선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에만 빠지면 이러한 선은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공적에만 빠지면, 이 공적한 자리에만 빠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경계에 무력하게 됩니다. 무력, 힘이 없어요. 그래서 경계 중에 던져지면 마음이 곧바로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성품 자리는요, 우리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우리의 이 성품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공적하면서 또한 신령하게 아는 자리며 적적할 뿐만 아니라 성성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공정한 가운데 신령하며 적적한 중에 성성해야 진정한 성공부라는 겁니다. 이 진정한 성공부는 경계가 없는 중에도 공부하지만 경계가 치성한 중에도 막 하죠. 경계가 그런 중에도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이 성품의 바탕에서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으로 수양할 때 수양하고 동정간 경계가 있든 경계가 없든 이 성품으로 수양할 때 수양력을 낮추고 연구할 때 연구력을 낮추고 취사할 때 취사력을 낮출 수 있는 공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공부가 참된 선이고 이 길에서 벗어나면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선이고 이 경계에 무력한 그러한 또 무정물과 같은 그러한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참선, 참정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자, 이 정의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시끄러운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욕심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야 이것이 참선이요 참정이니 이 대목입니다. 대종경 수행품 50장에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도인이 경계를 피하여 조용한 곳에서만 마음을 길들이려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마음을 길들인다는 표현이 나오죠.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물을 피함과 같나니 이게 경계를 피하면 되니면 물고기가 물을 피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야, 이 표현이 정말 직설적이죠. 그러니까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물을 피함과 같나니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 없는 곳에 사는 것과 같고 또 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물 있는 데 가야 고기를 잡는데 물을 피하니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물을 피함과 같나니 무슨 효과를 얻으리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못 잡는다는 겁니다. 경계를 피하고는 이 성공부의 효과를 못 얻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참다운 이거 참다운 도가 나왔습니다. 참다운 도를 닦고자 할진대, 그게 도를 닦는다 이렇게 나오죠. 오직 천만 경계 가운데, 천만 경계 속에서 도를 닦아야 한다는 거죠. 천만 경계 가운데에 마음을 길들여야 할 것이니 그래야만 천만 경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을 얻으리라. 만일 경계 없는 곳에서만, 이 대목 중요합니다. 만일 경계 없는 곳에서만 마음을 단련한 사람은 아까 비유법에서 뭐라면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물을 피하는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죠. 만일 경계 없는 곳에서만 마음을 단련한 사람은 경계 중에 나오면 그 마음이 바로 흔들리나니 그냥 바로 흔들린대요. 이는 마치 그늘에서 자란 버섯이 태양을 만나면 바로 시드는 것과 같나니라. 이야, 이 비유법, 대종사님의 비유법 직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버섯인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그늘 속에서만 자란 버섯인지. 그러므로 유마경에 이르시기를 보살은 시끄러운 데 있으나 마음은 온전하고 외도는 조용한 곳에 있으나 마음은 번잡하다 하였나니 이는 오직 공부가, 자, 이 대목도 중요합니다.
오직 공부가 마음 대중에 달린 것이요 마음 바깥 경계에 있지 아니함을 이르심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욕심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여야 이것이 참선이요 참정이니라는 대목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말씀으로 해 주신 법문입니다. 참다운 도를 닦는 참선, 참된 선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동정간에 이 성품을 쳐받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라고 한다면 참정, 이게 진정한 정이죠. 참정은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자리를 오득하여서 동정간에 이 청정부동한 성품을 쳐받아서 욕심경계에 흔들리고 끌려가지 않는 공부다. 이렇게 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제가 그냥 계속 무시선법의 서두의 정의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같은 자리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선 공부는 분리자성, 자성을 떠나지 않는 마음 대중에 달린 것이지, 자성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이렇게 작용하는 이 마음 대중에 달린 것이지 바깥 경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죠. 자, 결론 대목입니다. 무시선법의 이제 최종 결론 대목입니다. 이 대목을 무시선의 강령이라고 합니다. 이 대목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 무시선의 강령을 들어 말하면 아래와 같나니라.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요,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자, 무시선의 강령은요, 무시선법을 총괄하는 집약문입니다. 싹 모아서 정수를 딱 던진 거예요. 방법론도 딱 던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유사 무사가 나오는데요. 이걸 한번 따져보면 정전 사리연구 요지에서 유사 무사에 이게 일사자지 않습니까? 이 일이란 인간의 시비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육군이 무사할 때는 시비의 일에 약간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아요. 좀 무관하고 초연할 때라고 한다면, 육군이 유사할 때는 시비의 일에 그냥 밀접하고 막 직면에 있어요. 막 이렇게 아주 이러한 때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죠. 자, 이 대목에 대해서 양원국 선진께서 정산종사님께 이 무시선의 강령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정산종사 법어 경의편 30장에 나오는데요. 양원국이 묻기를 무시선의 강령 중 일심과 정의의 관계는 어떠하오며 잡념과 불의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답하시기를 일심이 동하면 정의가 되고 잡념이 동하면 불의가 되나니라고 그 관계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즉 잡념이란 육군이 무사할 때, 또 말합니다. 제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자리를 모르고 분별에 오염된 마음이요 경계에 주착된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불이란 육군이 유사할 때 이러한 성품자리를 망각하여 분별주착에 따라 자행자지 마음대로 막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심양성, 일심을 양성한다는 이 일심양성은 육군이 무사할 때 이런 쌍 성품에 개합된 경지라고 한다면, 이 정의양성은 육군이 유사할 때 이런 쌍 성품을 발현하여 작용하는 그러한 경지다. 또 동어 반복을 제가 계속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란 걸 말합니다. 결국 참다운 선은 무지선 공부에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로 동정간의 성품 단련의 마음 공부가 순숙되면, 아까 이러한 성품을 단련하는 이 마음 공부가 순숙되면 이를 동정일려라고 하는 겁니다. 동하든 정하든 이 성품을 오득하여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그것이 쭉 지속되어 있는 거예요. 동정일려. 동정간에 그 자리가 여여하다는 겁니다. 동정일려. 그리고 또한 동정간의 성품을 여의지 않는 이 동정간 분리성 공부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종경 수행품 9장에서 이 동정일려의 무시성 공부를 사막공부로서 대종사님께서 부연해 주고 계신데요. 일이 있을 때나 일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일이 있을 때는 유사, 일이 없을 때는 무사 이러죠. 일이 있을 때나 일이 없을 때를 오직 간단 없이
공부로 이게 사막 공부죠. 이게 뭐냐면 성품을 오득해서 이 자리로 하는 사막 공부죠. 이 사막 공부를 계속하면 저절로 정신에는 수양력이 쌓이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공부를 해서 무엇을 쌓여요? 수양력이 정신에는 수양력이 쌓이고 사리에는 연구력을 얻어지고 작업에는 출사력이 생긴 날이니 3대력이 생긴다는 거지 않습니까? 보라 송규는 중략합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충분한 3대력을 얻어 어디로 가든지 중인을 이익 주는 귀중한 인물이 될 것인 바 중요합니다. 이는 곧 그거 이렇게 하는 공부가 무엇이냐면 동정간에 끊임없는 공부를 잘한 공덕이라. 그대들도 그와 같이 정산종사와 같이 우리가 정산종사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듯이 정산종사님과 같이 동정일려의 무시선 공부에 더욱 정진하여 이 동정일려 동정간에 이 성품으로 마음을 단련하는 이 공부가 여여하게 가는 거예요. 동정일려의 이 무시선 언제 어디서나 하는 이 무시선 공부를 더욱 정진하여 원하는 무엇을 얻어요? 3대력을 충분히 얻을지어라. 우리가 무시선 공부를 하면요 3대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선 공부 실제를 일원상인 성품, 사막, 3대력으로 이 관계로 이게 정의가 돼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시선 공부는 교리도의 동정간 분리선처럼 교리도에 보면은 동정간 분리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일원상인 성품을 단련하여 동정간의 사막으로 3대력을 낮추는 어떠한 문 진공요유의 수행문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공주 수필의 동정간 분리선이라는 제목의 소태산 대종사의 법설로서 무시선법을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한때 종사주,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죠. 종사주 가라사대. 옛날 어느 절에서 한중이 일상 기거 동작이 항시 바쁘다 하며 바쁘다 스님이라는 별명을 듣는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조석거리가 되었다 한다. 하루는 우연히 그가 병을 얻어 열반에 들매 절 안에서 상이 나가는 건데 화장을 하신 거죠. 출상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 사람이 말하되 주야장청 밤낮으로 주야장천에 끔치기도 바쁘다고 하더니 이제는 또 어디 가서 바쁘다고 할 것인가 한즉 공중에서 그럼 아니 바빠 지금은 더 바쁘다 하여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울렸다는 거죠. 그 사람이 혼난 일이 있었다. 과연 남보기에 별 일 없이 놀면서 공연히 바쁘다고 하는 것 같았지만은 이게 중요합니다. 실상은 간단 없는 숨은 공력. 이게 끊임이 없는 숨은 공력인데 숨은 공력 즉 일심 공부. 그 숨은 공부가 일심 공부라는 거죠. 즉 일심 공부를 계속하였기 때문에 그만한 신통까지 낮추게 되었을 것이다. 무릇 도학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도학이란 과학과 달라서 무용한 마음을 찾고 길들이며 조종하는 것인지라. 도학의 정의죠. 도학의 정의는 뭐라고요? 무용한 마음을 찾고 길들이며 조종하는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짜리를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어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외형으로 보아서는 그 정도를 전혀 알 수가 없으나 동정간의 일심만 여기 일심이 나옵니다. 여기 일심이라는 건 바로 어떤 자리냐? 성품에 개합된 그러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일심만 계속한다면 행주자화가 분리 자성 공부가 아님이 없나니 일심만 계속하면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라는 것이죠. 비록 이 제목 그 다음이 참 재밌습니다. 비록 외면에는 눈을 감고 누웠다 하여도 일심만 챙겼다면 그 사람은 공부를 바쁘게 한 것이요. 공원에 가서 친구와 종일 한담 냉설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심심풀이 말이에요. 한담이랑 한가한 말이니까 냉설은요 썰렁한 아재 개그 같은 겁니다. 한담 냉설로 놀았다 하더라도 일심만 챙겼다면 이게 아재 개그를 하고 막 놀았다도 이 일심만 챙기고 우리의 성품 분리자성 공부만 챙기고 있으면 이게 바로 다 무시성 공부가 된다는 거죠. 일심만 챙겼다면 그 사람은 공부를 바쁘게 한 것이면 또는 밭을 갈고 논을 메었다 하더라도 일심만 챙겼다면 그 사람은 공부를 바쁘게 한 것이니 이게 중요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중요합니다. 육군이 무사시에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시에는 먼저 이 표현 재밌습니다. 먼저 뭘 해라? 그 일심을 계속하여. 그러니까
무시선의 정의로 한다면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자리를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이 공부를 계속하여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였다면 한순간 한순간도 방심할 틈도 없는 동시에 눈코 뜰 사이도 없이 공부를 바쁘게 한 것이니, 바쁘다 스님이 항상 바쁘다는 거짓말은 아닐 것이다. 바쁘다 스님 바쁘다 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란 것이죠. 제군도 여러분들도 성불재증을 원하거든 동정간에 게을리 말지어다. 여기서 성불재증이 무엇인지 정의가 내리고 있습니다. 성불재증은 성품을 떠나지 않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가 성불재증이란 겁니다. 육군이 무사시에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면, 육군이 유사시에는 먼저 그 일심을 계속하여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는 이 대목이 바로 동정간 분리선인 무시성 공부의 핵심일 것입니다. 일심은 성품에 기합된 경지로 이러한 일심을 발현하여 정의를 양성하라는 것입니다. 즉 일심이 동하면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일심 양성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에 그쳐 있는 공부라고 한다면, 정의 양성은 이러한 성품을 발현하여 작동하는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괄해 보겠습니다. 무시선의 강령인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는 것은 무시선법의 서두에 나오는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사실적인 구체적인 공부법으로서 이것이 곧 참다운 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법의 등급 중에 대강열의에 의해 정하여도 분별의 절도에 맞는 경지는 곧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라는 공부라면, 동하여도 분별에 차기 없는 경지는, 그러니까 대강열의에 의해 경지 중에서 동하여도 분별에 차기 없는 경지는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는 공부하고 바로 상통하는 것, 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대종사님도 결국은 이 성공부로 이러한 법의를 체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무시선법의 마지막 단락, 무시선법을 정리하는 단락으로서 제법이 둘이 아닌 대법을 모르는 병든선과 참선인 무시선의 강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